제과업체인 오리온이 제주 용암해수로 음료 시장에 진출합니다. 공공자원을 대기업이 사유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대 대선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공약 실천 방안과 선거 전략을 들어봅니다. 도내 일부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존 수영 교육이 도입됐지만 학교에 수영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초코파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제과업체 오리온이 제주 용암해수를 원료로 음료수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리온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이 공공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근 용암해수 사업권을 가진 도내 업체를 인수한 오리온이 음료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해 내년부터 기능성 음료를 출시한 뒤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제주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여 개를 만들고 영업이익의 5%는 제주도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이 제주의 브랜드를 중국 나아가서 동남아까지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선두에 서겠습니다. 문제는 오리온이 음료수를 대량 생산하면 용암해수 사용량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하루에 뽑았을 수 있는 용암해수는 최대 2,000톤이지만 오리온은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암해수는 지하수와 달리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나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 사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염지하수든 아니면 육상지하수든 당연히 염지하수의 염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육상에 있는 지하수의 해수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오리온이 제주 3다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은 물론 20년 넘게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한진그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2공항 운영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오늘 JD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2공항을 운영할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제주 테크노밸리 조성, 도시명 프리미엄 아울렛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주 지역 정당의 선거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성철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철수 후보하면 IT 전문가, IT 시대의 개척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제주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IT 산업 초기에 그것도 보안 소프트웨어 업종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장을 개척한 혁신가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요구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주 지역 공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 개발, 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제주 지역에 그동안 구축돼 왔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융복합적인 전기 자동차 인프라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혹은 인공로봇 결합하면 충분히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델 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진상조사,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주멀투어 제주 배치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유보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중하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자기 색깔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보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 국가폭력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당연한 입장을 밝힌 거고요. 주멀티의 제주 배치, 한미동맹, 대북 문제, 동아시아의 긴장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국가정책적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현재 지지도가 그래도 높은 편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당의 그 의석수가 조금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집권을 했을 때 조금 지지 기반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국정 운영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당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 정부가 이 공론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의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협치를 운영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그게 가장 훈련된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유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주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이제 좀 정의롭게 돼야 되죠. 실력이 빽을 이기는 사회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 자기수성과 자기 실력으로 정치를 해본 안철수 후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월 6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서울에서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제주 감귤 산업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있는 제주도에 와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주도를 이해하는 그런 정책을 평소에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아는 대통령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사회, 제주를 아는 정부, 안철수가 정답입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를 점검해봤더니 일부 투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투표소. 투표소 입구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야 합니다. 경사로의 넓이도 기준보다 10cm나 좁은 데다 손잡이마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도움을 받고 있어도 너무 불안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보다는 여기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는 설치돼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입구가 좁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투표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높은 턱이 가로막고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제주 지역 투표소 230곳 가운데 7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79%인 55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거나 경사로가 기준인 4에서 5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차이로 인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그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보다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투표소로 지정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면서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최근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7%가 시장 직선제를, 31%가 현행체제 유지안, 22.5%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선택했습니다. 행정권역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시장 후보의 정당 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해양 사고에 대비해 생존 수영 교육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수영장을 갖춘 학교가 고작 8곳밖에 되지 않아서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는 수업 시간.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변에 도구들을 던져서 구조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에 대비해 발차기를 하면서 물에 오래 떠 있는 방법도 익힙니다. 구명조끼
비상구역기 사용법하고 해증평을 해서 목숨을 구하는 걸 배웠는데 그걸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니까 신기해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는데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터득을 해가니까 재밌어하고 다음에 이런 위급상황 때도 옆에 친구 도와주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곳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외도 초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아직 학교마다 수영장이 없다 보니 수영장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내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 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 학생 13,000여 명. 그러나 학교 수영장은 8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낡거나 보일러 시설이 없어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곳은 3곳뿐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사설 수영장을 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관리비,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연간 하는 게 아니고 2개월 정도, 어느 학교는 뭐 일주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계획인 생존 수영. 부족한 시설과 예산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지난해 제주 시내 성당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이재권 판사는 중국인 51살 천고르위 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인 데다 천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동상이 제주에 세워졌습니다. 한배 청와대장은 오늘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베트남전 종전 42주년 기념일을 맞아 피에타 동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재단 측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반성하기 위해 평화의 섬인 제주에 동상을 세웠고 베트남에도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의 대선 보도가 단순 중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영철 제주대 교수는 오늘 제주언론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16대에서 18대 대선까지 지역신문 보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 공약을 심층 분석하기보다는 단순 중계하는 데 그쳤다며 TV 토론회 수를 늘려 후보들이 지역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